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밤 9시 3분입니다. 금요일이 돼서 이제 이번 주를 좀 되돌아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드러지는 특징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 그죠? S&P, 나스닥이 눈만 뜨면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랠리를 펼쳤죠. 특히 S&P 같은 경우 어젯밤에 이렇게 오르다가 기울기를 탁 하고 가파르게 세웠다라는 점이 어젯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주 내내 하여튼 계속 랠리를 펼쳤고 언제든 미국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주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번 주에 눈에 띄는 두 번째 특징은 달러 강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덜 반영돼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인 것 같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되는데, 뭐냐면 지난 6월 FOMC에서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했죠. 조기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 영향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92.5라는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착했다라는 점, 돌파한착은 아니고 턱걸이 정도 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2.5라는 자리를 돌파한착한다는 의미가 뭐냐, 지난 1년간의 초약달러를 끝내고 이제 이제 강달러의 시대로 전환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92.5라는 자리는요. 근데 일단 어젯밤에 턱걸이 했으니까 오늘 밤의 흐름을 좀 보면 되겠죠. 솔직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당장 강력하게 안착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두드러진 특징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2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2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가 하나 파생이 됐죠. 이번 주에 도드라진 특징, 뭐가 하나 파생이 됐냐, 미국만의 강세,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약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디커플링 상태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들 간이 디커플링 상태예요. 미국은 눈만 뜨면 신고가 랠리, 신흥국은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둥근 천장형 만드는 나라도 있고 슬슬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증시도 있고, 하여튼 미국만 오르고 지난주에 다른 데 주요국 증시, 예를 들면 뭐 독일,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점, 아직까지 그래서 결정되지 않았죠. 언젠가 커플링 할 겁니다. 이 둘이 언젠가 커플링 할 건데 언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커플링 할지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모르겠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여튼 저는 일단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특징적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이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도 이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어쨌든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아니죠. 어제 마감한 거를 보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7월 1일 날까지 요 마감된 음봉을 보면서 야, 이거 누군가가 5거래일째 이거 위에서 자꾸 매도를 때리고 있다, 누군가 숏을 매집하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쯤 드렸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이 난리부르스를 쳤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누군가가 숏을 매집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오늘부터는 반등시 얘가 튀어 오르면은 그 튀어 오른 자리에서 한번 인버스들이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전략을 일단 이야기를 해 드려 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서 일단은 뭐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말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숏 선발대, 코스피 숏 선발대 정도는 일단 일단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적당히 숏이 눌릴 때 잡았다고요. 고버스가 눌릴 때 적당히 한번 잡아갔다고요. 왜 제가 너 강하게 하려면서 왜 이번엔 선발대만 진입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 이번에 선발대만 지금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냐면은, 왜 여기서 대놓고 막 강하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번에 선발대라고 하냐면은, 어쨌든 이번에 436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한번 넘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지금 슬슬 꺾이고 있는 일단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일단 이 흐름은 지속되는 거라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꺾이고 있는 이건 계속 지속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얘가 한 번은 위쪽으로 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아래쪽으로 슬슬슬 쏟아지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위쪽으로 튈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 한번 튀겠죠. 반등 꿈틀하겠죠. 근데 이제 그 반등 꿈틀할 때 얘가 이제 다시 430, 얘가 다시 440을 못 넘고 어딘가를 못 넘고 이렇게 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라 무작정 강하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번에 중요한 자리 436을 돌파한착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얘가 한번 튀어 오르는 순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서 선발대 정도 한번 진입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세게 안 잡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딘가 이제 고점이 한번 확인되면 그 자리는 정말 강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얘가 어디까지 쭉 이런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이는 이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언제 한 반등을 탁 해요.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영 약해서 뭐 436도 다시 못 올라왔다든가 뭐 올라와봐야 뭐 438이라든가 이것밖에 못 올라오고 여기 고점이 쭉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 확인이 된다, 그럼 그 자리는 그러면 또 다시 엄청 강하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고점이 높아졌던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에 밑밥을 깔아놨다시피 그 쫄라맨 그려가면서 밑밥을 깔아놨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예요, 쫄라맨 그려갖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안정적으로 숏을 잡으려면 쉽게 말해서 어깨쯤에서 숏을 잡고 무릎쯤에서 숏을 청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정적으로 한다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자리는 꼴랑 5거래를 확인한 게 전부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일단 강하게 베팅 해보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거고, 쫄라맨으로 비교하면 제가 이 자리를 한 귀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증시 격언에서 왜 그러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지금은 이건 인버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발바닥 껍데기거나 아니면 엄지발톱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좀 위험한 자리라고요. 아직까지 뭘 확인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좀 오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런 자리들 1월 21일 날 241선과의 이격도가 뭐 값이 143이었는데 지금 이날 고점 높였거든요. 436이 아니고 뭐 440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격도 얼마예요? 근데 이격도가 지금 보시면 뭐 117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명백한 다이버전스 나타나면서 어쨌든 쌍고점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지금이 뭔가가 엄청난 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느낌에 불과한 어떤 뇌피셜 정도인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좀 선발대 진입을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막 몰빵도 치고 그랬을 텐데, 이게 저도 지난 1년간 하도 당하다 보니까 돌다리라도 한 번 더 두드려 보자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그러니까 그 자꾸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얻어맞으면서 사람이 자꾸 보수적으로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전 같으면 이 정도에서 야 신난다 하면서 막 질렀을 텐데 숏을. 근데 아무튼 요즘 그 지난 1년간 당한 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돌다리 두들겨 보는 측면에서 아무튼 뭐 저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주식이 살짝 튀어 올랐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숏을 일단 선발대를 진입해 봤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이건 계속 지속 중이니까요. 일단 뭐 계속 놓고 볼 겁니다. 계속 놓고 볼 거고, 옵션 시장을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아쉽긴 해.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풋옵션도 좀 훼손이 되고 이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보니까 시장은 풋옵션을 살려주면서 막 신나게 하락을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풋옵션 안 살려주면서 그냥 그 풋옵션 죽이면서 슬금슬금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아무튼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일단 보이니까 저는 일단 한번 계속 일단 들고 가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여튼 다음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보고 오늘 이 진입한 물량들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거기 가서 일단 좀 판단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뭐 모르겠다. 일단 지금 일단은 오늘은 선발대 어떻게 진입해 봤으니까 앞으로 일단 뭐 무슨 일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다
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생각입니다.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명백하게 죽었습니다. 그죠?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 출발해갖고 장중에 반등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난 한 달 반 정도 만들었던 이 박스권 하단부를 오늘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제 급등 가능성, 코스피는 글렀다. 코스피 이 상태에서 급등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떤 21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평선들이 지금 옆으로 쫙 펴져 있었죠. 이평선들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었거든요. 이평선들이 힘을 모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방향성이 지금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콜옵션들도 지난 한 달 반 동안 만들었던 한 달 반 동안 에너지 모았던 거 아래쪽으로 터질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숏 보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나왔고요. 아무튼 오늘 뭐 급락이 제한적인 거는 하여튼 독특해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이것도 사실 지속된 흐름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보시면 코스피가 계속 일주일 내내 빠지고 코스닥은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물론 계속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커플링 하긴 할 건데요. 얘네 둘도 하여튼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롱숏 전략 하실 분들은 롱숏 전략 하시라, 자신 있으신 분들 한해서 롱 따라 붙으실 분들은 따라 붙으시는데, 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150 현물 지수 기준으로는 위쪽으로 목표치가 한 1%, 뭐 많이 올라봐야 2% 정도까지밖에 안 남았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게 코스피보다 지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나름 신고가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건데, 코스닥은 1년 동안 한 게 뭐냐?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았냐? 큰 그림으로 보면 2018년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에도 못 왔다라는 게 더욱더 치명적인 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혹시나 롱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 혹시나 이제 난 뭐 계속 주식이 오를 것 같고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차라리 따라갈 거면 강한 코스피를 따라가야지, 코스닥은 잘못 따라가면은 좀 서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잖아요. 롱을 쓸 거면 가장 강한 놈을 롱을 해야 될 거고, 숏을 칠 거면 가장 약한 놈을 숏을 칠 거야. 가장 약한 놈을 숏을 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 한국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아무튼 지난 1년간 성과 좋았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신고가 부근에 있는 코스피가 더 강하잖아요.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롱을 하실 분들, 코스닥 롱은 롱을 하시고 싶으시면 코스닥 말고 코스피 쪽으로 붙으시는 게 그나마 좋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롱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 번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그냥 던져 놓은 거고요. 물론 지금 롱 포지션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다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 시장 강하니까 뭐 그래도 좀 반등이 올라왔다고 보고요. 종목들 측면에서 보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또 삼성전자 빠지고 있는데 버텨줬죠. 버텨줬으니까 또 뭐 덜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은 지금 원화 약세 진행되고 있는 거, 환율이나 중국 증시 이런 거 분위기에 비교하면은 지금 하여튼 한국은 그래도 겁나게 강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잘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주식시장이 강해서 안 빠지는지, 아니면은 지금 안 빠지고 버티는 게 나중에 더 큰 매를 벌기 위해서 버티는 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원화 환율 한번 보세요. 환율 지금 113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241선도 이제 이 정도면 돌파 한착했죠. 그죠? 돌파 한착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한 번 시도했다가 밀리고 지금 두 번째 다시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엔 이 정도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이평선들 다 위쪽으로 갖고 올라오고 있고, 사실 좀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지난번 긴축 쇼크로 인한 요 갭을 다 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런 모습 보면은 당장 갭을 메우겠다라는 움직임이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갭 메울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거는 갭으로 남겨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라는 점 좀 우리가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난번에 왜 작년 11월과 다른 점이라 해서 5가지 제가 계속 읊어드렸잖아요. 그중 1번이 환율이었다고요. 그죠? 환율 강세 나타나고 있다. 뭐였습니까?
그 제가 5가지 이야기 해드렸죠. 공매도 안 하던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바뀌었다. 뭐 삼성전자 약하다, 뭐 비트코인 약하다, 뭐 등등등 이런 점들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점. 하여튼 계속 좀 이런 거시적인 환경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자꾸 연준은 은근슬쩍 뭐 MBS 매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니, 뭐 회사채 매입을 뭐 중단했다니,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어때요? 계속 그 양적 완화 이제 안 하죠. 얘는 오히려 유동성 흡수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을 이야기했고,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여튼 오늘 선발 때 진입해놨으니까 일단 당분간 구경입니다. 네, 당분간 일단 그 물량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439라는 라인을 뭐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어 보겠다. 네, 439까지는 그래 뭐 반등이라고 봐주자 라는 생각인데, 솔직히 439까지 반등도 제 생각에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제일 무섭긴 해요.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자빠지는 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센 불로 요리를 하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요리가. 근데 이 약한 불로 천천히 하면은 몇 시간이고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건 확실히 명백히 센 불은 아니죠. 약한 불이죠. 예. 약한 불로 계속 지속되면서 436을 깼다는 게 아무튼 오늘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뭐 자꾸 코스피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요. 오늘 아무튼 그 중국 시장이 엄청 약했어요. 중국은 뭐 급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중국 본토 2%씩 빠졌거든요, 거의. 근데도 코스피 오늘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잘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오늘 버틴 것이 매를 나중에 더 벌을 건지 아니면 진짜 강해서 버틴 건지 그 결과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중국 증시 그림 좀 잠깐 보면은 중국 증시는 지금 다중천장형이 자꾸 완성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의미가 있겠죠. 중국 증시가 여기 우측 어깨, 그리고 우측 어깨 부분을 뭐 우측 쌍어깨를 만들었다? 뭐 쌍어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 다중천장형이 자꾸 완성이 되고 있다. 다중천장형을 자꾸 만들고 있다. 지금 오늘 종가가 여기인데 이 라인도 깨지면은 다음번엔 여기, 그죠? 다음번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뭐 그 다음번엔 여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 깨지게 되면 다음번 목표치는 왕창 열리게 되겠죠. 하여튼 중국 증시 고점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요. 일단 고점 못 높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중국 증시만 약하냐라는 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원인은 환율인 것 같아요. 보시면 위안화거든요. 위안화 같은 경우 왜 이리 축적이 이렇게 나오지? 하여튼 위안화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그 달러 강세를 아주 정직하게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그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6.55 정도 하고 요렇게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6.55 돌파한 차 가면은 이제 이 위안화 강세의 시절이 끝나고 위안화 약세의 계절이 찾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간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 안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을 진짜 다이렉트로 받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아무튼 보셔야 될 게 지금 위안화가 얘도 다이버전스란 말이죠. 얘도 이평선이나 이런 거 쭉쭉쭉쭉 끄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은 낮아졌지만 지금 다이버전스 나타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심상치 않고, 더군다나 여기서 일단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 재료까지 있었다고요. 뭐죠? 6월 FOMC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유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위안화가 요즘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상해 종합은 중국 본토는 계속 증시가 정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정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은 좀 사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원래 지금 중국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환율 보시면은 이 환율하고 코스피를 겹쳐서 보시면 완전 사기예요. 사기. 코스피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을 사실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에이, 잘못 눌렀네. 겹쳐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갖고 보시면은 이게 이 환율이 이렇게 강했는데 그잖아요. 이게 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파란색이 코스피고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원달러 환율 강세인데 주식시장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사실 사기적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환율이 좀 더 올라와서 레벨업을 하면은 증시가 드디어 내려오긴 내려오겠죠. 이 어쨌든 반드시 얘네 둘의 상관관계는 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내려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긴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주식시장 강세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한국 증시는 사기적인, 약간 좀 사기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원달러 환율이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응을 안 해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해서 중국 증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중국 증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율 올라오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명백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그 중국은 정상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완전 똥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글쎄요, 뭐 어딜로 어떻게 해서 이 언밸런스함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번 주는 좀 정상적으로 갔어요. 이번 주는 원화 약세 나오면서 주식시장 코스피 약세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아무튼 좀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코스피, 환율, 삼성전자 이 세 개가 오래간만에 좀 커플링을 해서 좀 상식적으로 움직인 한 주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 아시아장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중국 증시가 특히 약했다. 왜 중국 증시가 약했냐?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한국은 왜 원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강하게 버티냐? 제 생각에는 아직 원화가 충분히 약세가 진행이 덜 돼서, 원화 약세가 충분히 진행이 덜 돼서 코스피가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보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좀 그런 느낌은 받으셨죠. 야, 이거 미국이 올라봐야 한국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코스피는 별 영향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일단 좀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 영상 초기에 계속 왜 제가 조금만 샀냐, 왜 저는 그 입질 물량만 왜 선발대만 진입시켰냐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해서 선발대만 진입시킨 것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도 지금 이거 기간 조정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이것도 조정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일단 선발대만 진입을 시킨 겁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면 뭐 비중을 좀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점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미국 시장, 그래서 선물지수, 현물지수들은 어젯밤에 이렇게 변동성을 분명히 키우고 기울기를 가파르게 했는데, 하여튼 독특한 점은 변동성 지수 자체는 자꾸자꾸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물지수는 언제든지 급등을 시켜도 괜찮은데요. 근데 사실 이 파생상품,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이번에 급등의 준비는 사실 좀 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옛날에 11월 달 자리를 보면은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명백히 좀 모양이 다르죠.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어쩌면 숏이 한 방에 확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열리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뭐 아직까지 잘 그런 부분은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뭐 미국 주식시장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꺾인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없고, 하여튼 뭐 겁나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아무튼 뭐 급등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 글쎄요, 오늘 밤에 이걸 만약 다시 장대 연봉으로 확 되돌려 버린다면 분위기는 다시 싸해질 수 있겠는데, 뭐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음봉이 나와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다라는 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하니까 숏을 살짝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숏을 잡으려면 아직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들 보시다시피 이걸 이렇게 이런 그림 갖고 있는 어떻게 숏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고 어떤 사인이 나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숏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아무튼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강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급등을 해가지고 92.6
4까지 일단 올라가고 있네요. 92.5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강조가 돼 버리면은 이제 신흥국은 죽술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겠죠. 뭐 이런 점들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대해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도저도 하기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 5거래일 동안 뭔가 숏을 매집했다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그냥 찬스를 좀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대 정도 진입을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냥 더 기다려봐도 괜찮아요. 확 급등을 해서 변동성 나오고 나서 머리카락 끝에서 잡아보는 플레이를 이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어딘가를 붕괴시켜서 뭐 목이나 어깨쯤에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한 수를 한번 더 본 거고 여전히 솔직히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일단 뭐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여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한번 해봤고요. 다행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적중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끝났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 금요일 날이니까 여러분들 그 주봉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수요일쯤인 거예요. 그거 정도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네. 자,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